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태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헬스를 통해 배웠던 인생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헬스를 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헬스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헬스를 통해서 꾸준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배웠고 부지런함도 배웠습니다. 불법 약물 사용자가 아니라면 내추럴 보디빌딩은 최소 3년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몸이 좋아집니다. 주 5일 기준 하루에 2시간, 1년으로 치면 520시간, 1년 365일 중에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 그리고 1년 차에는 안 보이던 근육이 2년 차에는 보이고 2년 차에는 안 보이던 근육이 4년 차에 보이고. 내추럴 보디빌딩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에서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탄단지 비율을 맞추고 다이어트든 리메서비든 목표에 맞춰서 매크로를 설정하고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고 음식의 중량을 재고 어플에 입력하고 음식을 만들고. 부지런하지 않다면 몸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저는 헬스를 하면서 꾸준함, 노력,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헬스를 하면서 어떤 길이든 왕도는 없었습니다. 묵묵하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몸이 좋아졌고 발전했습니다. 저는 헬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배웠고 어떤 일이든 꾸준히, 부지런하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공부, 일, 관계, 유튜브 등 간에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시작했던 운동이 운동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킴으로써 통증이 줄어들고 과하게 사용되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이 줄어들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저는 사실 이 말에 엄청 공감합니다.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행이든 공부를 하든 놀러를 다니든. 물론 과거에는 운동해서 건강하자는 모토로 운동을 했지만 현재는 살짝 과하게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해서 운동하자 라는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운동을 못하니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아프면 쉬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 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헬스를 통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함,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았다는 감사함, 오늘 해야 하는 운동을 끝마쳤다는 감사함. 시합을 나가본 사람들은 비슷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섭취 칼로리는 줄어들고 배는 고프고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렇게 40주 혹은 50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시합을 끝마치고 먹는 맛있는 식사, 햄버거, 피자, 치킨 등 누군가는 돈만 있으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다이어트를 장기간 준비하면서 먹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습니다. 극한의 배고픔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감사함,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감사. 저는 이렇듯 운동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행복함을 느끼는 소확행.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할 일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하루도 큰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에 대한 감사.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절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하루에 오전 오후 2번 운동,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에서 4시간씩 운동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좋진 않았고요. 그때는 영양도 챙기지 않았을 때라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에서 좋아질 몸이라면 계속했겠지만 우리의 몸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회복의 중요성을 인지한 뒤에는 운동하는 시간을 줄였고 그 결과 전보다 더 좋은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헬스에서 적당히 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뒤는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세트간 쉬는 시간 3분 정도 잡아서 쉬는 것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싶어서 세상 밖에 나가보니 저보다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주로 트레이닝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에 대한 책과 블로그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론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은 트레이닝론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학은 트레이닝론, 영양학, 생리학, 해부학 등으로 나눠져 있고 이 중 한 개만 해서는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운동과 관련해서는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헬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제가 우물한 개구리임을 깨달았고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 말자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빈봉으로도 벤치프레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보다 가벼운 덤벨과 머신으로 가슴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그래도 나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진행할 정도로 스트렝스의 향상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비교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몸이 좋은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우월감 또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교의 대상은 남이 아닌 본인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1년 전에 멸치였을 때의 나와 5년 후에 근육질 몸매의 나, 그리고 1년 전에 빈봉을 들었던 본인과 오늘 80kg를 들고 있는 본인을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비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헬스를 통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교훈을 배웠고 살아감에 있어서 남과는 비교하지 않는 독립적인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것은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헬창 100이면 100, 다 각자 다른 운동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누구는 또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헬창들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여러 방법 중에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 운동 외에도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화를 낼 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점인 것 같으면서도 단점이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헬창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체중이 오르고 근육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존감도 갖게 되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또한 가지게 되고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기르고 싶은 분들은 헬스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개선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는 과정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실제로 속으로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몸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일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대회를 예로 들면 최소 3년의 구력, 매일매일 도시락, 매크로 측정, 저울 재기, 체중 재기,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 리피드, 피크위크 등 본인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기간이 최소 40주입니다. 적어도 10달은 치킨, 피자, 햄버거,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대회가 비록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의 유미함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의 중요성.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는 무조건 안 좋고 과정이 좋다면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년간 헬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헬스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